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명조 해석 방법을 보면서 호기심 때문에 즐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그 호기심을 채워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해외와 인연 맺으면 안 되는 명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명조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명조는요, 해외와 인연 맺으면 안 되는 명조. 자,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자, 보실까요? 림술, 임자, 계의, 을묘. 그런데 보니까 화가 없네요. 예, 화는 뭐다? 재물이 없다. 그럼 무재사주란 얘기잖아요. 재물이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근데 재물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봐도 이거 해외와 인연이 깊은 명조처럼 보여요. 맞죠? 그런데 맺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해외와 인연이 깊은 사주 같으면서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이 재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수인데 원래 계수는 샘물로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신해물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설정을. 자, 신해물은 식수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요소도 지니고 있죠. 그다음에 신해물이라는 건 물은 잘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야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썩지 않죠. 고인물을 썩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방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있으면 주위에는 적당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죠. 그다음에 또 너무 습하면 안 되니까 햇빛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계속 흘러만 가고 유입되는 근원지가 없으면 말라버리잖아요. 물이 유입되는 근원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국을 보면은, 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연이 무슨 자리? 고향 자리, 국가 자리,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술토가 인호수를 하잖아요. 인호수를, 그렇죠? 인호수를 하면은 화죠. 화는 재물이에요. 이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호수를 하면 임수의 병화가 아름답게 뜬다. 그렇죠? 재물이. 그러면 이거를 떠나버리면 인호수를 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해와 인연 맺으면 안 되는 명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임수의 병화 아름답게 뜬다는 얘기는 재물이 아름답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임수의 병화가 뜨면 이게 비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내 돈이 아니잖아요. 비견에 뜨면은. 그렇죠?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합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부모 자리다. 맞죠? 부모 자리다. 그러면 부모 자리에 뜨는 병화는 언젠가 나한테 부모가 주면은 내 재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가업을 계승한다든가. 그렇죠? 부모의 직업을 계승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는 한 1년 이상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좀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된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지나온 방송을 또 거듭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수에 없는 재물이 없는데 부모 자리 아니면 나라 자리에서 인호수를 해서 화를 만들어서 부모 자리 위에 아름답게 뜬다 그랬잖아요. 제가 병화가. 그래서 가업계성이다 또는 직업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국에서 예를 들면 이 술토가 있잖아요. 이 토는 본인한테 관이죠. 이 술토의 천간은 이제 무토가 되면 무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무교화를 해가지고 또 재물을 만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같이 일을 하거나 부모 자리니까 부모와 같이 일을 하거나 가업을 물려받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만약에 무교화가 됐다면, 무교합이 됐다면 관이 생기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가 결혼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묘유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럼 결혼해가지고 사회축으로 간다면 이것이 사회축으로 간다면 지지가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가 안정이 되는 것이 사회축을 하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회축이 된다는 얘기는 금이지 않습니까? 예. 금은 금생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맞아요. 그럼 본인이 개수가 더 강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일간이 강해야 제가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거듭거듭 했어요. 예. 일간이 예. 본인이 강해야 뭐 한다?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사회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회축의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궁이. 예. 그러면 본인이 금생수를 받아요. 이게 예. 강해져요. 예.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예. 사회축의 기운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간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왜 자꾸 간목을 말하느냐? 예. 없지만 예. 간목이 배우고 있긴 학문이에요. 예. 그러면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인이 와서 인호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원국에서 무토의 이 술토의 천과 무토가 예. 무게화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렇죠?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넣으시고. 예. 자,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예. 사회축이 되면은 예. 간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간목이 뿌리 인목이 인호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렇죠? 그러면 학문에 대한 결실이죠, 그것이. 예. 간목이 천천히 설명드리면 예. 간목이 이게 학문이에요. 예. 학문인데 공부의 공부. 예. 공부는 다른 말로 인성도 돼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니까. 예. 뿌리 인목이 예. 인호수를 해서 예. 화를 만들면 예. 이것이 결실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 결실이라는 것은 공부에 대한 결실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회축이 돼가지고 공부에 대한 결실이 생겨요. 예.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면 예. 안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 그럼 공부는 제가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인성이 어떤 글자예요? 유금. 그렇죠. 유금이잖아요. 그 얘만 강해지는 거예요. 유금만. 그러면 묘유충을 해야 하네요. 예. 하면 내 뿌리가 해수가 붙는 이 자리잖아요. 예. 이걸 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 가지고 예. 학문에 대한 결실이 예. 크다 안 크다가 결정 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만약에 예. 그 부부 인연을 맺지 않고 예. 홀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실이 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근데 부부 인연만 맺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뭐든지 웬만하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예. 왜냐? 지지가 안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무게합이 생기면 재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이 무토라는 걸 가지고 있죠, 관을. 예. 그런 비견을 감당을 해야 못해요. 하죠. 예.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 예. 결실이 약한데 예. 부부인을 맺고 살아가면 예.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명조가 어떤 국가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시험을 보는 대로 떨어져요, 이런 사주는. 예. 그런데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험에 붙은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예. 그 다음에 결혼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사주는 그렇잖아요. 결혼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결혼을 먼저 하잖아요. 예. 그럼 시험에 덜컥 붙어요. 어. 이해했죠? 예. 예. 왜냐면 결혼을 해야 제가 사유축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유축의 기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생해가지고 개수가 내가 강해지죠. 예. 또 사유축을 하면 이건 뭐라고 그랬지 제가 간목이 뿌리내긴 자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간목이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결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인목이 내려와서 인호수를 만들어서 예. 국가자리에서 결실이 됐죠. 예. 그 국가자리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주는 국가고시 같은 거 보잖아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은 대가 붙는데 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주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다. 예. 임용고시에 붙고 나서 결혼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데 잘 붙어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인연을 맺어야겠어요? 안 맺어야겠어요? 맺어야죠. 예. 그 다음에 특히 부모와 예. 가학계승 사주라고 그랬죠? 예. 직업계승 사주라고 그랬죠? 예.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지니거나 동일한 사업을 하거나 예. 또는 부모와 같이 일을 할 경우 예.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결혼을 하고 예. 부모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예. 부모에 대한 가학계승, 직업계승을 하면 굉장히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맨날 설명한 대로 국가 자리가 있잖아요. 예. 국가 자리가
두 개에다가 지지가 눈에 안 보이는 인시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국적이 두 개, 예. 그렇죠. 전공도 두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해외와 그렇죠. 예. 해외와 관련이 깊다. 제가 이렇게 숫자 설명했어요. 예.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주는 이 국가자리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재관을 다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주가 전부 다 뭐 국적이 두 개, 전공이 두 개 이런 설명을 하지만 그런 사주가 전부 다 해외와 인연 맺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사주를 설명하면은 이런 사주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보는 명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이럴 경우는 이렇다. 이럴 경우는 이렇다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거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명조를 풀 수가 없어요. 시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100명이면 100인 100색이에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예. 같은 명조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명조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예.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예. 그러면 이게 약해져요. 예. 이게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 사주 이 술토가 뭐라고 했어요? 재물뿐이 아니라 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술토의 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토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무토. 예. 그러면 이 술토가 약해지면 얘도 약해지는 거죠. 예. 얘가 약하면 무토가 잘 안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 외국적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살면은 예. 재물과 관에 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제목을 그래서 해외 인연 맺으면 안 되는 명조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대운을 한번 볼까요? 기유대운에 예. 기유대운에 이제 부부 인연을 맺을 경우 결실을 지니고 예. 부부 인연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배우고 있긴 하더라도 결실이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건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예. 기유대운에 사유축하면은 기토에 간목이 와요. 예. 맞죠? 예. 그럼 이 기토에 사유축을 하면 기토에 간목이잖아요. 예. 간목이 뿌리 인호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예. 그 간목이 뿌리 인호술 하면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유축을 못하면 예. 기토에 내리는 간목이 뿌리는 약해지죠. 예. 그러면 인호술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하는 거지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유축 자갈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간목이 뿌리를 튼튼히 못 내린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간목이 와가지고 인호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유대운에는 부부 인연을 맺었을 경우에는 결실을 지니지만 부부 인연을 맺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배우고 킨다 하더라도 결실이 없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대로 지금 기유대운에 작용한 거예요. 예. 자, 무신대운은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에 크게 재물을 모은다. 명예 또한 높아진다. 예. 자, 무토가 왔어요. 예. 그러면 무교합을 본인이 하죠. 예. 그럼 본인이 관을 가진 거예요. 제방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제방을 가졌다는 얘기는 본인이 명예를 가졌다는 얘기도 되고 비견을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신이잖아요. 예. 배우자궁이 제가 결혼하면 사회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지가 안정이 돼요. 예. 그러면 신자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진도. 예. 신자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호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잘 보세요. 예. 얘가 신자진을 못하면 인오술을 해야 되는데 인시충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인호술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 지지가 눈에 안 보이는 저 묘에는 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인지사회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글씨로 볼 때는 좌우명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은 인지사회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지를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 사유축이다. 그래서 이것이 배우자궁이 사유축이 되면 신자진도 할 수 있고 인호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뭐다? 언제를 말한다? 지금 제가 무신대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정미대운에는 정화라는 재물이 왔죠. 예.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요. 예.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지닐 경우 더 크게 재물을 모은다. 예. 제가 아까 가업계승 예. 또는 부모의 직업을 계승 또는 부모와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정화라는 재물이 왔어요. 예. 그럼 사실 정화가 정인목을 하면 부모 거잖아요. 예. 부모가 안 가지면 나한테 너 가져라 하고 좀 뺏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고 예. 이 글자상으로는 정화가 뜨면 둘이서 합을 못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줘요. 예. 이것이 부모한테 물려받는 재산이고 가학계승이에요. 이럴 때가. 예. 즉 부모에 의한 재물이 내 재물이 된다.
그러면 이때 부모한테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면 물려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병호대운이 되면 병화라는 재가 떴죠. 예.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간다. 음. 자, 화가 없는 사주가 예. 무제사주죠. 예. 근데 병호, 천간과 지지로 예. 강하게 화가 왔어요. 예. 자, 화가 없는 무제사주가 병호, 천간과 지지로 강하게 화가 왔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긴 왔지만 예. 이게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가죠.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자하고 도움이랑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이것은 비개인으로 작용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병화는 임수에 뜨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여자와는 도움이나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마지막에 남은 게 을사대운이죠. 을사대운까지 예. 볼까요? 사화 같죠. 예. 지지로. 예. 사화는 병화의 뿌리도 돼요. 정화의 뿌리도 돼요. 둘 다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병정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병정 갈등 한다는 얘기 우리가 보통 간목으로 가린다 배웠잖아요. 예. 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 또는 해를 넘나들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을사대운에는 해를 넘나들며 살거나 또는 전원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 본인은 원래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다. 왜요? 배우자 자리가 지금 묘충으로 깨졌죠. 예. 그렇죠?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충은 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충은 충이고 지지가 눈에 안 보이는 인지사회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안정이 안 되죠. 예. 천간이도 비개인 중중하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부모일 때는 비개인이 아니지만 사회생활할 때는 비개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인연 맺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살아가야 돼요. 천간이로는 비개인 중중하고 그렇죠? 예. 화가 없다는 얘기는 관인 토가 들어오면 화생토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지가 인사회적 요소를 지니고 있죠. 예. 이런 걸 다 설명하면은 인연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특히 남자 중에서 어떤 남자가 좋냐면 배우자가 자, 지지가 인신사회라고 그랬어요. 좌우묘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걸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궁이라고 설명드렸죠. 예. 그럼 배우자 궁이 사회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네. 사회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남자가 좋으냐면 직업이 치과, 약, 한의에 관계되는 남자가 들어오면 사회축이 잘 돼요. 아주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본인은 그런 거 인연이 없어요. 그런 남자를 만나면 배우자를 만나면 요 축에다가 요 축이 배우자죠, 관이죠. 예. 그래서 요게 사화가 잘 따라와요. 예. 따라와 가지고 재물이 따라온 거죠. 예. 그래서 사회축이 되면 지지가 다 안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치과약 한의에 종사하는 남자는 본인하고 인연이 좋아요. 예. 그러나 본인이 그런 것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이 인연을 맺으면 대려 지지가 흔들리는 형국이 돼요. 예. 자, 특히 이제 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딱딱 띄는 사주에 대해서만 제가 주로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성이 천간이로는 어떤 글자가 본인을 하고 다투는 존재예요. 천간이로서는 임수가 본인하고 재간을 다투고 인성을 다투는 존재죠. 예. 그 성을 발음으로 임시. 예. 그렇죠? 예. 임시는 나하고 비견이잖아요. 다투는 존재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가만 보세요. 내 배우자 자를 깨트리는 건 뭐예요? 묘. 묘잖아요. 예. 근데 묘는 유와 관계가 있죠. 예. 요건 내 뿌리잖아요. 예. 그 만약에 유씨잖아요. 예. 그럼 이건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사주들은 유씨 임시성을 지닌 사람, 남자는 예. 배우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임시성의 남자가 오잖아요. 예. 그럼 이건 비견의 꼴을 탔다고 그래요. 음. 유시성의 남자가 오잖아요. 음. 내 배우자를 깨뜨리고 내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씨나 유시성의 남자는 네.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 그럼 만약에 그런 남자하고 유씨나 임시성의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삶이 어렵죠. 음. 해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원래 결혼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쁜 건 피해가야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명조를 공부하고 이렇게 푸는 이유는 예. 추길 피흉이라고 그랬어요. 예. 좋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예. 흉한 것은 피해라.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유씨나 임시성의 남자는 비견의 꼴을 탔거나 내 뿌리를 자르는 형태이므로 인연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결혼하기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부부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006년에 예. 2006년은
병술년이에요. 예. 병술년. 예. 병술년은 기유대운이네요. 기유대운의 병술년이에요. 기유대운의 천간이로 기토라는 관이 왔어요. 예. 지지로 묘유축이 풀려요. 예. 그래서 배우자궁이 안정이 됐죠. 예. 예, 이때 병술년에 인호술 화가 왔어요. 예. 화가 강하다는 얘기는 화생토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토가 관이 강해지죠. 예. 요럴 때 부부인연을 맺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이때 병술년이 결혼하기 딱 좋은 해고 예. 만약 이때 인연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 33세 갑오년에 예. 33세 갑오년에 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신대운 33세 대운이 바뀌었죠. 예. 무신대운 갑오년이에요. 예. 무신대운의 천간이로 무토 관이 왔어요. 예. 무신대운에 예. 갑오년에 인호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무토 관이 화생토를 받잖아요. 예. 그럼 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6년 25세 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때 못하면 33세 갑오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럼 선생님이 이때도 인연 맺지 못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7세 무술년에 37세 예. 무술년에 인연 맺을 수 있어요. 예. 이때도 놓치면은 자 무술년에는 무신대운의 천간이로 무토라는 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술년에 세운에서 천간과 지지로 무술이니까 천간과 지지로 강하게 또 관이 왔죠. 예.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제 관이 강하게 왔으면 결혼해도 돼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2006년 병술년이나 예. 요때 갑오년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요때는 잘못하면 탁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때가 제일 좋고 2006년 그때 못하면 33살에 결혼해야 되고 이때도 못하면 요때 해야 된다. 그렇지만 37살은 앞에 두 번 나온 기회보다는 예. 썩 좋은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럼 만약 이때도 못하면요. 결혼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이때는 홀로 살아가야 돼 잘못하면.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언제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병술년에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왜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냐면 결혼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 28은 무자 기축년이에요. 무자 기축년. 이때 남자 인연 맺으면 안 돼요. 천간이로 무기 관이 떴죠. 예. 그렇죠? 근데 무자년에 예. 천간이로 무토 관이 왔는데 예. 지지로 비견 임수의 뿔이 예. 자수가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수량이 불어나요. 예. 그럼 이 무토는 쓸려가요. 그러니까 약한 무토예요. 관이 떴긴 떴지만. 예. 자, 그다음 기축년에는 천간이로 기토라는 관이 왔죠. 예. 기토 관이 왔어요. 기축년에 예. 관이 왔는데 이때 뭐 지지로 기축이잖아요. 기축. 예. 축을 달고 왔죠. 예. 그렇죠? 예. 잘못하면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신자 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축미로 탁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자 기축에는 남자와 인연 맺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항상 그 때가 있어요. 결혼해야 될 때가 있고 남자와 인연 맺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러나 무자 기축년에는 보세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 인연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무자년에는 보세요. 무자. 예. 무기화를 해야 하네요. 저렇게. 예. 무기화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하고 예. 무기화를 하잖아요. 예. 그럼 화가 생겼죠? 예. 그렇죠? 예. 화가 생겼어요. 이게 이 땅이 돈이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남자하고 인연 맺는 거는 아니지만 예. 재물은 됐죠. 예. 그렇죠? 그다음 기축년에는 축이 사회축을 하면 예. 사회축을 하면 기토에 간목이 오잖아요. 예. 간목이 뿌리니 인호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 술하고. 예. 그럼 또 재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생겼죠. 예. 그래서 무자 기축년에는 남자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남자와는. 그러나 돈은 생겨요. 그래서 재물하고 돈이 생기는 거하고 남자 인연 잘못 맺어가지고 탁수가 되는 건 달라요. 네. 이거 보면은 금과 화가 약하죠. 금과 화가 약하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여자분이죠. 명조가 자궁계통과 심장계통 질환에 유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술은 이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마셔도 되지만 술은 마셔도 원국에서 해결이 돼요. 담배는 피면은 해결을 못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화가 없죠. 화가 없다는 얘기는 전주에도 나왔어요. 저번 주에도 요 술 터가지고 화를 만들 수 있죠. 인목을 갖다 붙이면. 그렇죠? 인오술 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오술 화가 되잖아요. 없는 오행을 만들어냈죠.
잇목의 천간은 뭐다? 간목이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키가 큰 채소가 좋다. 키가 큰 채소가 좋다. 그렇죠? 화가 약하죠. 그 음식을 날거로 먹어야겠어요? 반드시 익혀 먹어야겠어요? 익혀 먹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고기가 좋죠. 소고기가. 그렇죠? 뿌리 식품이 좋아요.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5시 사이에 찬 음료를 마시면 안 돼요. 보통 자시에서 인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가 인호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좌우총을 깨지 안 깨져요? 깨지죠. 심장기통에 무리를 줘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술을 마시고 갈증 난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는 몸에 썩 좋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주는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묘유충을 했죠. 그렇죠? 묘유충을 했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결혼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기 낳기도 쉽지 않아요. 아기 낳기도. 그래서 결혼은 임신이 되잖아요.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부부 인연을 맺지 않으면 결실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부부 인연을 맺을 경우에 하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부 인연을 맺어야 또 당연히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 인연을 맺고 나서 임신을 하면 반드시 출산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호기심을 잘 채우셨죠? 그 호기심을 통해 물상법의 진수를 느끼며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